이것도 제노님 추천 상품이라가지고 된다니까. 내가 불러주면 된다니까. 네, 항상 보면 컨설팅 내용에 다들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 많다고 하셔가지고 알아서 해봐. 꼭 하겠습니다. 안 하면 또. 다시 나와서 춤추겠습니다. 차라리. 내 스토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가장 큰 문제는 제가 확실히 이번에 느낀 게 제노님 추천해주신 상품이 나가는 거 보고 상품 문제가 가장 크다. 내가 그동안 너무 안 팔리는 물건을 올린 게 제일 이거 큰 것 같아요. 올렸는데 안 팔렸으면 첫바치 스키고 올린 것도 안 팔리는데 이럴라 그랬어? 제가 되는 걸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이건 상품 문제다. 정말. 왜냐면 그 전까지는 상품 소싱이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체감을 할 그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상품 소싱이 가장 문제인 것 같다. 또 어떤 게 문제야? 첫 번째 소싱, 두 번째 노출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상품이 안 좋으니까 노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카탈로그 묶인 게 32개밖에 없거든요. 한 60개까지는 묶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상품이 500개 기준으로는 60개도 너무 적어. 그러면 한 얼마까지 올려야 돼요? 그래도 한 25%, 30% 가까이는 돼야 되는데 코치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낭낭이 자책의 여왕인 것 같은 느낌이던데. 지금 뭔가 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니까 이게 내 노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맞는 방향인가? 오늘 컨설팅 오셨는데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셀러메이커로 참여를 해서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해오고 있는 낭랑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온 것 같아서 답답해서 우선 컨설팅을 신청하게 됐고 다음 달에 당장 다낭에 가서 제노님이랑 코치님들 다 뵐 텐데 어차피 그때 맞을 배 지금 먼저 맞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감사히도 미리 맞을 수 있게 선정을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7, 8개월 한 거잖아요. 네. 해보니까 어때요? 구매대행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느껴져요? 저는 이게 좀 접근하기 쉬운 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유튜브 찾아보면 구매대행 뭐 몇 개월이면 얼마 만들어요. 본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퇴사를 시원하게 날리고 시작을 했는데 하자마자 이제 조금씩 이제 감이 왔죠. 이게 절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말 어렵다.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물건인데 사실 제가 남의 물건도 잘 몰라요. 실물을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솔직히 몰라요. 사이즈도 잘 모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를 쓰면서. 아이고 내가 차라리 물건 하나 사서 받아가지고 만져보고 직접 써보고 이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어필하면 막 술술술 써내려 같은데 이건 뭐 물건도 없지 써본 적도 없지 나는 또 이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으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작업할 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게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워요. 구매대행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구매대행 매번 어렵다고 열심히 유튜브에서 신나게 얘기하잖아요. 매번 어렵다고 그러죠. 쉽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잘. 근데 제노님만 쉽다고 하진 않으세요. 물론 뉴비들을 끌어들이기에는 쉽다고 하면 끌어들여지겠지. 악마 같은 존재들. 처음에 그러면 구매대행을 왜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그만두면서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생각보다 꽤 큰 결심이죠. 회사가 싫었고요. 그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거를 좀 탈피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원래 전공이 중국어고 하던 일도 약간 물류 쪽에 있다 보니까 언어도 쓸 수 있고 물류 쪽도 관련 있는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이 왠지 하면 승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는데 최근에 좀 아차 싶기도 했어요.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할 거랬나? 선무당에 사람도 안 쓴다고. 맞아요. 조금 아는 게 더 무섭잖아. 네. 중국어 할 줄 아니까 이거 좀 쉽게 하겠지? 물리 경험해봤으니까 좀 쉽겠지? 남들보다 쉽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쉬어도 박혀 있었다면 따박따박 주는 월급을 받았을 텐데 맞아요. 라는 생각도 분명했을 거고 그 회사가 주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 안정감을 가지고 했더라면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아마 그랬으면 더 예전에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더 안 됐을 것 같아. 그럼 진짜 이거 완전 딜레마야 이 부분이. 더 안 됐을 것 같아. 시간도 더 못 썼을 거고 그러다 보면 상품 등도 더 못했을 거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매출은 더 적었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스토어 운영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 문 닫고 새로 열어도 잘 될 자신 있으면 관둬라고 얘기하거든. 보통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이제 정도. 그만큼의 확신이 있을 때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전업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세계에 발을 들였던 만큼 그리고 저 회사 그만두고 왔으니까 미친 듯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제 다른 가서 봐야 되잖아. 그쵸. 다른 가서 또 같이 미친 듯이 일해야 되잖아. 네, 마루타. 마루타도 해야 되고. 그 전에 미리 한번 어느 정도의 과제를 좀 미리 내드리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은 멘토 컨설팅 21번째 시간이에요. 요즘 다시 만났어요 컨텐츠를 통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무료 컨설팅만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이것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역시 배운 대로 안 하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에 알려드린 것들을 실행하시면 무조건 매출은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분께서는 7개월차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월 매출은 100만원 정도 나오는 분이세요. 이번에 제가 다낭을 가서 한 달 정도 지내면서 구매 대행을 하고 원정대회도 진행했잖아요. 이번 주인공분은 원정대회에 참가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효자 상품을 만들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셨던 분이에요. 여기서 살짝 스포해보자면 이분은 다시 만났어요 컨텐츠에 나오지 않을까. 이 말은 매출이 지금 오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하나 스토어 상황을 살펴보면 등록 개수는 적지 않아요. 7개월에 한 500개 정도. 나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역시 상품들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렸던 제품들, 뭐 제가 카페에 추천해드린 제품들 이런 것들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20점 드렸고요. 상세 페이지 번역은 나름 그래도 잘 하고 계세요. 하지만 힘을 좀 줘서 만들어야 될 부분, 그리고 좀 힘을 좀 뺄 부분, 이것들을 잘 모르시는 듯해서 상세 페이지는 40점, 옵션과 키워드는 그래도 좀 평범하게 신경 쓰고 계신다 해서 20점씩 드렸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조금이지만 유입과 판매를 만들어 놓고 계신 분이에요. 조금 더 뾰족하게 상품을 소싱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렸고요.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높이고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컨설팅 진행한 내용 영상으로 보러 가시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상품 소싱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을 못한 것 같다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품 소싱도 뭐 살짝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세 페이지의 설득적인 부분은 솔직히 막 어마어마한 설득까지 해가지고 물건을 파세요라고 하는 건 이제 몇 개월 안 된 신생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리인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스토어라는 거 운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고 그동안 물건을 살 때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막 상세 페이지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영역.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기본기를 좀 다져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테일을 좀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뜯어고칠 것들은 머릿속에 생각과 너무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상세 페이지를 내가 못 만들어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는 거 그렇다 쳐. 근데 그걸 가지고 자책을 할 필요는 없잖아 따지면. 내가 못하는 걸 뭐 어떻게 해. 내가 아는 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걸 예를 들어서 안 해. 그럼 자책해야지. 난 왜 알면서 안 할까. 근데 몰라서 못하는 거잖아 따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가려고 하는 게 맞는 거라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상품 소싱하는 거 그리고 상품 등록할 때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거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쟁자가 생겼을 때의 대응 방법. 같은 물건을 파는 경쟁자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승산이 있을까요? 경쟁자가 생겼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물건을 판매하려고 할 때 제가 파는 거랑 내가 파는 거랑 좀 차별점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차별점을 아까 말한 것처럼 상세 페이지에서 이 스토어는 뭐 이런 스토어입니다 막 자랑을 막 신나게 했잖아요. 나 중국어도 할 줄 알고요. 몇 년 동안 물류도 경험했고요. 뭐 이런 자랑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본다고 했잖아. 네. 그럼 고객들은 결국 뭘 보냐? 상품을 볼 거 아니야. 나 진짜 상품 사러 들어왔는데. 그럼 상품 안에서의 퀄리티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결국은 상세 페이지라는 얘기인데 상세 페이지에서 남들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추가 구성 추가 상품. 구성 같은 것도 또 해줘야 되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 사진, 후기들, 또 물론 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멘트,
아까 랑랑님이 얘기했던 게 제가 상품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만져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잘 몰라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여기서 설득까지 하려니 더 어려워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쟤도 동일한 제품을 어차피 같은 상세 페이지 가져와서 올릴 거잖아. 네. 같이 똑같이 수정해서 똑같이 올릴 건데 이 안에서 실제 저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뭐 중국 후기일 수도 있고 비슷한 제품을 사용했던 다른 사람들의 후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점 같은 것들을 만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있다면 여기에 넣어주는 건 상세 페이지.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겪는 분들이 이걸 사시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 그런 설명이 없는 곳, 있는 곳, 당연히 있는 곳에 살려고 할 거잖아, 사람 마음이. 얘가 뭔가 좀 더 잘 아는 것 같아.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내용들을 이쪽 상세 페이지에 추가한다면 추가하면서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다른 제품을 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걔를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썼을 때 실제 사용한 사람들의 리뷰나 이런 글들을 상세 페이지 안에 최대한 많이 그런 것들을 녹여주는 게 좋은 게 왜냐면 그런 내용들이 실제 상세 페이지에 없으니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상세 페이지 다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굳이 그 내용을 내가 후기에다 남길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거 사가지고 쓰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겨주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가지고 이건 별로더라고요. 그게 리뷰거든요. 리뷰를 볼 땐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냥 리뷰를 남겼나 안 남겼나 보는 게 아니고 좋은가 안 좋은가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썼는가 그 말들을 적극적으로 상세 페이지에 채용해 준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세 페이지에서 차별화가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서겠죠. 새싹 스토어로서의 접근은 어떤 게 효과적일까라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효과적인 방법이 별로 없긴 하다. 옵션 정도 차별화? 5위 안에 못 들 것 같은 카탈로그 등록 안 해야지. 그럼 따로 등록해봐야 의미가 없지. 따로 등록해야지. 따로 하는 게 2등 안 되면 등록 안 하는 게 나아. 2등 안에 들어야 돼요? 5등도 아니고? 가격 차이 나는 3등, 4등 의미 없어. 아무도 안 눌러. 2등. 자, 1등이 2만 원, 2등이 2만 10원, 3등이 2만 20원 이러면 2만 10원까지 누르면 돼. 2만 20원 안 눌러. 2등. 어차피 똑같다는 거 알거든. 가격 차이만 난다는 걸 알거든. 난 무조건 2등 가야 돼. 그럼 만약에 그 가끔가다 반자동 하시는 분들이 번역 없이 올려서 막 묶인 카탈로그들이 있잖아요. 1위는 네이버 스토어야. 저가로 해서. 근데 2등은 뭐 G마켓, 뭐 3등은 옥션, 막 이제 다른 그건데 막상 보면 다 상패가 똑같아요. 그래서 1등부터 5등까지 다 먹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를 보면 또 부실해. 근데 그런 카탈로그에 바로 밑에 5등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그것도 의미 없나요? 거기까지 안 내려간다니까. 2등 안 무조건. 그런 제품인데 걔가 잘 팔리고 있는 거라고? 아닐 건데. 안 팔리고 있는 거에 카탈로그 신나게 부른 거잖아. 어차피 안 팔릴 거잖아. 안 들어올 거잖아. 그쵸. 아니 본인도 안 들어가잖아. 혹시나 뭐 한 명은 얻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다른 마켓에 상품을 올리는 시점, 언제쯤 타 마켓에 상품 올리면 괜찮을까요? 뭐 내가 네이버 스토어 하나 운영하기 좀 쉬워질 때, 이게 뭔가 수월하게 수월해질 때, 주문 처리나 이런 거 좀 수월해지고 할 때, 그때는 뭐 딴 데 올려도 될 것 같아. 기준이 딱히 없는 거네요. 그냥 내가 편안해졌을 때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을 그렇다고 막 기간으로 정해주면 준비도 안 됐는데 딴 데 등록할 거야. 준비가 미리 몇 개월 전에 됐는데 등록 안 하고 기다릴 거잖아. 이것도 그 카탈로그에 보면 같은 스토어인데 상세 페이지를 보면 이게 같은 스토어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잖아요. 막 네이버 스토어, 막 G마켓 막 이렇게 막 연결된 거 봤는데 상세 페이지가 다 똑같아. 한 사람이 지금 다른 마켓에 입점을 해서 그거를 다 카탈로그로 묶은 경우잖아요. 그게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같은 경우. 나도 저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그 일려시에서는 일단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진출을 하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니까. 왜냐면 어쨌든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은 제품들은 긁어서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라도 솔직히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아니면 뭐 1000개, 2000개 이 정도까지는 그냥 최소한의 요금만 내고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몇만 원 주면 그냥 다 옮겨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토어 운영하다 좀 편안해지고 주문 처리하는 건 좀 편안해지고 쉬워졌어 라고 하면 뭐 그냥 그런 걸로 한 방에 빡 뿌려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문제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주긴 하지만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같이 옮겨주진 않는단 말이야. 예를 들어 내가 상세 페이지에다 링크를 막 걸어놨어. 이거 옮겨가면 링크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 다 무용지물로 돼버리면 걔네들 다 지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운영하는 게 지금 수월하면 등록해도 문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등록하는 게 맞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올클이나 이런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준이 있어. 아예 전혀 다른 영역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고 언제 해야 되는 것도 좀 더 명확하게 있을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일반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 스토어 운영하기 편해지면 올려봐도 나쁘지 않다. 후킹 멘트 작성, 상품 등록 시 후킹 멘트를 적고 있는데 지금처럼 후킹 멘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후킹 멘트 문장이 생각나지 않아 시간을 소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이 중간에 이 텍스트 부분인데 이거를 처음에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빅파워 스토어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히려 사진 속에 글을 넣는 것보다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곳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넣어볼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있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쓰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번씩 말리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짧게 써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텍스트가 이렇게 있으면 다 꼼꼼하게 읽어봐요? 읽어볼 때 있고 안 읽어볼 때가 있는 그럼 거예요. 읽어볼 때는 언제고 안 읽어볼 때는? 일단 읽어볼 때는 상품이 정말 궁금할 때. 이게 글을 쓸 때는 제품의 종류가 다를 거야. 아마 예를 들어서 이게 제품이 면도기란 말이야. 면도기는 이렇게 텍스트를 줄줄 쓴다고 걔 읽을까요? 아니요. 사진에서 땡기잖아요. 사진에 다 나오잖아. 기능적인 설명 다 나오는데 굳이 여기 뭐 이런 글 읽어서 뭐 하겠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소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텍스트를 써주면 읽은 사람들이 또 여자분들이 안에 얘기가 다른 어떤 내용을 써놨을까 싶어서 읽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게 모든 제품에 다 후킹 멘트를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후킹 멘트 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아예 다 넣지 말아라라고 한단 말이야. 차라리 안 넣어도 돼. 사진으로 다 설명될 수 있으면 안 넣어도 돼. 글보단 무조건 사진. 여기 후킹 멘트에서 솔직히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꽂혀가지고 시간을 쓰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 시간을. 네. 차라리 넣지 마라. 저거 신경 쓰느라고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질문은 다 마쳤고 이제는 마인드를 좀 뜯어고치고 상품 소싱을 뜯어고치고 할 시간이니까. 근데 뭐 상품 소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 초보 오시는 분들은 동일한 내용이어가지고 그 컨설팅 영상에서는 다 잘려가지고 없어졌을 텐데 해야 될 것들이 또 있어요, 초반에. 그것들 좀 실판에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한번 끝내보죠. 상품 많은데 아쉽다. 팔리는 건 손가락 안에 거. 아쉽다. 사람들은 추가 상품의 위력에 대해서 너무 몰라. 추가 상품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옵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맥미니 케이스라고 쳐. 맥미니 케이스가 종류가 한 가지잖아,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해서 이걸 한 사람이 들어와서 꼭 한 개만 사가지고 나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원래. 네. 2개 사도 되잖아. 3개 사도 되잖아. 된다고? 네. 그냥 이렇게 끄덕이는 거 아니야? 된다고? 아니. 3개 사도 뭐게? 하나 사서 추가 상품 같은 걸로 하나 팔 거 3개 팔고 이러면 아니, 맥미니 케이스를 3개 사가지고 뭐 하게? 아, 케이스만요? 네. 케이스는 하나만 사겠죠? 근데 난 2개 팔고 싶은 거잖아. 그죠. 어떻게 2개 팔 거야? 추가 상품. 같이 사용할 만한 제품. 아니, 케이스를 2개 팔고 싶다니까. 케이스를 2개요? 네. 케이스를 2개 사고 싶게 만들고 싶어, 나는. 난 제가 2개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2개 사면 할인? 2개 사면 할인한다고 2개 살걸? 색상이 집에 맥미니가 하나밖에 없는데? 맥미니 하나 더 구매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 기분 전환에 따라서 색상도 하나밖에 없잖아. 음색 하나밖에 없잖아. 3개. 그럼 3개 사라 그러면 3개 살 거야? 안 맥미니가 사죠. 하나인데? 기분에 따라서 3개 색깔 바꾸면 순서 그럼 살 거야? 안 살 거잖아. 근데 2개가 아니라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팔고 싶어. 한 사람한테. 팔면 좋은 거잖아. 네. 어떻게 팔 거야? 선물? 선물? 비싸잖아. 추가 상품으로 살 것 같은데 케이스 2-3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개, 3개, 4개, 5개 사면 할인을 해줄 거잖아. 네. 할인을 해주긴 할 건데 할인해줘도 안 사니까 문제인 거잖아.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2개, 3개 살까를 고민할까? 뭐라고 말해주면 그래?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내가 딱 보면 3개 사면 더 싼 거 눈에 보이잖아. 네. 할인해준다고 써있으니까. 실제 눌러보면 할인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지. 내가 혼자 쓰려고 생각하니까 2개 사야겠다는 생각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공구 형식. 지인들 것까지 한 번에 같이 같이 여러 개 주변에 사고 싶은 사람 뭔지 물어보라고 해. 상세 페이지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모아서 사세요. 더 수량 많아지면 더 할인해 드리니까 구매하세요. 수량 더 많아지면 연락 주세요. 따로. 회사에 좀 물어보세요. 주변 커뮤니티 물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 분명히 들고 가가지고 커뮤니티에 남긴다. 저랑 같이 사실 분. 이렇게 하면 여러 개 팔 수도 있잖아, 한 번에.
네. 이게 이 옵션에서 2개 팔고 3개 팔고 이 힘이 이렇게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2개를 사고 3개를 살까? 그러니까 실제 물건 사는 사람한테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옵션에서 일부러 세트 구성 만들어주라고 막 하는 이유가 실제 옵션에 그 본품이 있고 추가 상품이든 뭐든 해가지고 하나라도 이렇게 더 사게 플러스해서 만들려는 거잖아. 네. 그럼 얘 사고 하는 것보다 같이 사서 이득이라는 게 느껴지고 뭐 조금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저렴해. 그럼 살 거잖아. 그럼 세트 구성을 내가 임의로 만들어줘도 되는 거잖아. 스티커 추가 상품을 넣지 말고 추가된 상품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한 개의 제품이 팔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매출을 만드는 게 쉬워. 원래 100만 원 팔던 걸 200만 원 팔게 만드는 게 쉬워. 비버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 옵션을 다 때려넣어서 한꺼번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추가 상품 다 때려넣어가지고 막 추가 상품만 몇 개씩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거 없었으면 본품 하나 팔고 말아야 되는데 뭐 주르륵 한 3개 같이 사버리면 매출이 빵. 근데 내가 한 건 딱히 없고 뭐 딴 사람이 여러 명이 산 거야? 그것도 아니죠. 그냥 한 사람이 산 거잖아. 네. 그냥 얘의 단가가 올라간 거잖아. 일이 들어? 뭐 일도 별로 안 내잖아. 사가지고 같이 넣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 마진 들고 얼마나 좋아.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한 개 상품이 팔리는 게 눈으로 확인될 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또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일단은 뭐 최소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링크라도 걸어놓는다던가 다른 것들 추가할 수 있는 것들 좀 추가한다던가 이 정도만 일단 먼저 하면서 이번 달에는 상품 찾고 이것들 하겠지. 해야죠. 네, 항상 보면 컨설팅 내용에 다들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사람 많다고 하셔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많아. 2월 달부터 등록할 때는 그 기준으로 맞춰서 상품 등록하면서 상품 소싱해 놓고 얘를 3월 달 등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마도 매출이 다시 늘기 시작할 거야. 적어도 3월부터는. 네, 꼭 하겠습니다. 안 하면 어쩔 거야. 안 하면요? 안 하면 여기서 공약 같은 거 하네. 다시 나와서 춤추겠습니다. 차라리 벌칙 같은 거 무조건 해야죠. 일단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고 스토어 뭔가 문제점도 살짝 짚어봤고 스토어를 어떤 식으로 좀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몇 개월 동안 해야 될 얘기들 했잖아요. 네. 그동안은 컨설팅을 영상으로만 봐왔잖아요. 네. 되게 편집되어 있고 잘라져 있는 영상만 보다가 실제 해보니까 어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상 자체는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제 맞춤은 아니잖아요. 근데 컨설팅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스토어에서 있는 문제들만 찝어서 알려주시니까 확실히 다르죠. 퀄리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을 좀 고쳐야 되고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다시 머릿속에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컨설팅 듣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현 시점에 있잖아요. 현 시점에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비번님. 이것도 있고 뭐 프로도 있고 등등등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매출자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맞춤으로 알려주다 보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근데 결국은 본인 안 하면 끝이다. 네. 그쵸. 해야 한다. 할 수 있겠어요? 해야죠. 무조건 하겠습니다. 매달 보고도 하고. 네. 2일마다 매달 2일마다 알려드려야죠.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각오. 얼마나 열심히 하겠다. 일단 말씀해주신 거는 반드시 지키도록 어떻게든 제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타협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멘탈적인 부분 잘 잡아가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 잘 드리고 지키려고 하고 하면서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잠수 타면 안 돼? 아예 잠수 안 탔습니다. 잠수 안 타고 무조건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아까 뭐 엄한 것만 보지 마. 통계 엄한 거 보지 말고 딱 하라는 것만 딱 하시고 진짜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반드시 매출이 늘 거고 진짜 열심히 수행했는데 안 늘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안 늘었어요. 그러면 진짜 다시 만나서 봐주는 그날이 있을 거니까. 근데 늘었다라고 하면 늘었는 대로 또 봐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을 어떤 식으로 뜯어가 얘는 어떻게 고쳐볼까요?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하다 보면 더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음번 컨설팅을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무조건 신청하세요. 솔직히 경험 많으신 분한테 이런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인 것 같고 그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잡아서 더 스토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도 모르는데 막 헤매기만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지치면서 스토어 닫고 이 루트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컨설팅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무조건 신청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잘 진행을 하셔서 꼭 다음번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음번 만남이 없다는 건 안 했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잖아. 그쵸. 한 게 성장을 없어서. 해도 만나고 성장이 안 돼도 만날 건데 못 만난다는 얘기는 안 했다. 하지 않았다에 대한 결과감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이 후련합니다. 나도 뭘 해야 될지 알겠지 이제. 네. 그 뭔가 뿌연 터널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딱 생기는 그런 느낌이.